항상 이렇게 시계열표를 놓고 보실 때 가장 비싼 시장, 가장 싼 시장,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게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시장이라고 하는 강남, 강동, 그리고 서초, 송파가 있는데요. 이 지역들만 놓고 한번 시장을 바라보면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자, 강남 강동구, 서초 송파구가 이번 주에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렇게 하락이 줄어들었다가 살짝 늘어나는 모습들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하락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요거는 이제 전주 대비 변동률이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으냐면 우리 GDP 성장률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정체가 될 때, 하락률을 줄일 때 그 지역에 최고점과 최저점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강남구는 언제가 제일 바닥이었냐라고 보면 1월 30일 날 정도가 현재 수치상으로는 가장 하락이 깊었다가 하락이 줄어드는 이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저번 주에 조금 바닥을 차리고 이번 주에 플러스로 전환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주에는 아직까지 바닥을 좀 못 찾은 모습이 보입니다. 한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상위 시장, 비싼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강서구라든지 서울의 동작구 같은 이런 시장을 짓누르지 않겠죠. 예를 들면 서초구가 많이 떨어지는 시간에 우리가 동작구의 하락도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양천구라든지 영등포구의 하락이 동작구, 흑석동, 상도동의 하락을 또 유도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튼 이번 주에 약간 달라진 부분은 시장이 드디어 하락의 최고점에서 바닥을 찾아가나 했는데 이번 주에는 아직까지 바닥을 좀 못 차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시장인 금천구 시장 그리고 서울의 강북쪽의 노도강 시장 이러한 시장들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강남에 프레지던스 자이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전세가 하락률도 지금 약간씩 좀 줄어들고 있어서 물량을 빠르게 소화하는 모습 보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누적분이지만 최대치에서 조금 벗어나는 순간 여기 지역은 안정을 찾아가는 단지가 분명히 있다. 비싼데 싼데 구분해서 보시고요. 경기도 지역도 한번 봐보고요. 세종시도 보시면 언제냐면 올해 1월 초부터 조금씩 바닥을 차려가지고 지금 현재는 세종시가 플러스로 제일 먼저 돌아서기 직전에 보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장 비싼 시장의 동향이 어떤지 싼 시장의 동향이 어떤지 파악해 보시면 조금 더 다채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분당이 이렇게 보시면 하락률이 많이 줄어가고 있고요. 전세 하락률도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의 아랫지역인 성남 수정구라든지 하지만 지금 중원구는 더 마이너스를 조금 더 이게 이제 금매가 좀 남아있고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원에서도 광교 신도시가 있는 영통, 권선구 등지가 서서히 바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안구는 좀 차가운 바람이 좀 남아있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플러스로 전환된 곳은 한 곳도 없고요. 매매 전세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좀 새로운 부분들이 뭐냐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바닥을 찾으려고 하는 하락이 거의 많이 멈춘 지역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제 플러스로 돌아서느냐라고 보면 이번 주 한국감정원 자료에서는 송파구가 플러스로 전환했다라고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따 한번 같이 보겠지만 KB 자료는 시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금매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요. 따라서 턴어라운드는 한두 주 정도 더 걸리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 모든 거에 대한 바로메타이고 두 번째로 시장의 심리가 매수하려는 사람이 느는지 여부가 시장의 반등에 대한 바로메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매수세, 매도세라는 부분이 역시나 우리가 한 번쯤은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 여기 보시면 매도자 많음, 매수자 많음 해가지고 현재 최근에 매수자들이 12월 말 우리 특례 보금자리 또는 저렴한 금리
로 인한 대출을 좀 알아보는 수요로 인해서 12월 초부터 보시다시피 강남구 이렇게 4에 육박하면서 이전에는요 0.4명 정도가 작년 10월 달에 살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4명에서 3명 정도가 부동산을 많이 알아보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번 주에 매물을 내놓는 매도자가 많은 곳이 77.6곳에서 이번 주에는 75.2곳으로 무슨 말이냐면 매물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하는 수요가 있고 아직 매수하려는 수요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아직도 그 수요는 남아있다 한데 그것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라고 봤을 때 다음 주에는 조금 강보합 또는 보합선에서 이동할 확률이 되게 높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강의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시중이 어떤지를 좀 보자 하면서 이제 거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그 다음으로 확인할 부분이 이제 KB의 매매 거래 부분. 매매 거래를 이제 확대해서 보면 여기 보시면 매매 거래 지수가 있고요. 여기 활발한 지역이 있고 한산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의 매매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봐봤더니 이 지수가 6.5까지 전주 대비해서 조금 더 확실히 늘어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과거 작년 10월 달 정도 되보면 매매 거래 지수가 서울의 강남 기준에서는 거의 거래가 없었던 거에 비하면 현재는 거래가 지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강보합으로 호가가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호가가 다시 올랐다가 호가가 멈추는 지역이 있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서울의 거래량은 1월 말 대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거래 증가는 전세가 상승을 수반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전세가는 역전세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와중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거래 증가 현상은 특례 보금자리 대출, 이러한 저금리와 급매를 찾는 그런 수요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격은 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지만 심리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 이번 주 약간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제 전국에서 사려는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세종시라는 곳과 그리고 강원도라는 곳입니다. 1월 초부터 세종시와 강원도에는 세종시는 1월 중순 정도부터 사려고 하는 고객이 6명, 8명, 13명 이렇게 조금 늘고 그리고 강원도는 1월 초에 반짝했다가 최근에 더 많은 수요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지표들은 이제 매수자 기준에서는 4명 이상, 5 정도 이상 되면 이제 시장이 조금씩 거래를 찾는 문의가 많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현재 강원도, 세종, 충북하면 어디겠어요? 청주겠죠. 이런 지역들이 서울 수도권보다 더 많은 매수자들이 오고 있다라는 현상이 오늘 드릴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반등될 때 이런 강원도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서울 매물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매물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서울의 어떤 조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변동폭이 높은 시장들에서는 다 같이 스타트를 했는데 강원도와 세종시가 폭작거린다라고 하면 강원도와 세종시가 폭작거리는 가격대가 현재 일반인들이 살려고 하는 그런 가격대들과 인기가 있는 가격대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고요. 지금도 미국 시장을 우리가 이제 테슬라 같은 신산업을 끌어가는 전기차에서 보듯이 이번 시장의 반등도 이렇게 제일 먼저 반등해서 매수세가 아주 강한 강원도와 세종시의 방향을 가지고도 우리가 향후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살짝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개 시장은 현재 매수세가 더 많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시장이 아직까지는 풀리는 것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장들도 매수세가 5 이상 되는 시장들 한번 찾아보면요. 어떤 시장들이 매수세가 5 정도 이상 되는가 봤더니 없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인천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좀 저렴한 지역 시장들이 지금 현재 좀 해소될 듯 하다가 좀 다시 매물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아까 거래 빈도에서도 봤듯이 세종시와
우리 경기도 지역을 거래된 매수 수급 지수를 한번 봐보시면 이렇게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장 많이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곳 역시나 세종시고요. 아주 활발한 부동산들도 많다고 합니다. 세종시가 실제로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요. 가격이 얼마나 반등되는지 여부는 이제 그 다음에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실거래가가 살아있다라는 측면으로만 봐도 아직 시장은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울산도 서울보다 더 많은 매수세가 있고요. 경기도도 간헐적으로 그리고 강원도 역시나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강원도는 실제로 거래가 좀 작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수이다 보니까 그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더 좋고요. 충청북도도 지금 현재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여기 이제 원본 자료라 가지고 이렇게 색감이 좀 입히면 좀 편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편집해서 보는 것들을 잠시 한번 색깔을 한번 입혀보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실제로 세종특별시의 거래가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강원도도 증가하고 있고 충청북도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탑티어 거래가 많은 곳은 세종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시장이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시장이 아직 거래가 활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세종시의 매수세는 이번 주에 11.6 정도로 매물이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아마 호가를 올린 매물들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시장은 여기가 가장 기준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거래도 많이 되고 있다. 자,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서울의 가장 비싼 지역, 그리고 경기도의 신도시, 거기서 더 나가면 광역시의 흐름도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부산광역시의 가장 비싼 해운대구는 이번 주에 전세가 좀 내려가면서 매매를 끌어내렸습니다. 해운대랑 같이 가는 게 이제 해수남이라고 하죠. 해운대, 수영구, 남구. 봤더니 해수남은 조금 더 내려가고 있고 그중에 중심에 해운대가 많이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해운대 아래에 있는 지역들, 우리가 아는 동래구라든지 또는 주변에 있는 지역들, 연제구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조금은 눌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도 중심지 하락이 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대구에서도 아직 수성구의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고 인천에서도 보면 연수구라든지 부평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이게 다 인천의 비싼 동네들이죠. 그래서 이런 동네들의 전세가 하락이 원인이 돼서 매매를 끌어내리든 아직은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수도권의 신도시에 나오는 모습들과는 약간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는 가장 비싼 곳이 아직도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광주에서도 서구가, 대전에서도 서구가, 성구는 조금 바닥을 찾았지만 서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지방광역시에서도 아직은 연수구, 부평구, 서구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처럼 광역시 안에서는 아직도 비싼 시장이 좀 조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비싼 지역들의 동향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 하락률이 높은 지역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비싼 곳인지 싼 곳인지 그리고 이 시장의 심리가 제일 많이 몰려 있는 곳은 말 그대로 춘천, 원주 그리고 이제 이런 강원시장이랑 세종시장 아마도 시장의 물꼬가 이런 쪽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시장의 가장 강한 녀석이 이 시장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지표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 거래에서도 역시나 활발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